그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화장하는 법조차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살고 있는 29살의 마케터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 들어 피부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피부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피부가 거칠고 예민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죠.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피부는 더 나빠졌고 특히 피부 트러블과 화장이 잘 받지 않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피부가 들뜨고 오후가 되면 화장이 무너지는 걸 매일 경험하니까요. 스킨케어 제품을 바꾸고 비싼 서양 브랜드의 제품들을 사용해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써야 하나 싶어 여러 브랜드들을 시도해봤지만 그때마다 제 피부는 예민해져서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기 일쑤였죠. 왜 내 피부는 다른 사람들처럼 좋아지지 않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제 친구 소피아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나와 같은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주 만에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피부는 매끈하고 투명했으며 화장도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분명 소피아도 나처럼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소피아, 도대체 뭐가 너를 이렇게 바꾼 거야? 저는 참을 수 없어 바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사라, 나 사실 K뷰티에 빠졌어. K뷰티? 그 순간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한국 화장품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녀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사실 저는 K뷰티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몰랐어요. 서양에서는 주로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인기라서 K-뷰티도 그저 한때의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좋아? 소피아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응, 정말 대단해. 단순히 제품만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의 스킨케어 방식도 완전히 달라. 나는 그걸 따랐더니 이렇게 변한 거야.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동안 여러 비싼 서양 화장품을 사용해왔지만 효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피아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저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추천해준 K뷰티 제품을 인터넷에서 주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들이 내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돈만 쓰고 효과가 없을까봐 걱정됐죠. 게다가 서양 제품이 아닌 한국 브랜드를 처음 사용하는 거라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소피아가 피부 본연의 건강을 회복하고 더 이상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실패해온 화장품들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고 싶었어요. 며칠 후 마침내 주문한 K뷰티 제품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등 생소한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많은 단계의 스킨케어를 거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처음엔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졌죠. 하지만 소피아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믿고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써본 제품들이 한두 번에 눈에 띄는 효과를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이게 내 피부 맞아?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 피부가 매끈하고 촉촉해 보였어요. 그동안 거칠고 건조했던 피부가 부드럽고 윤기나는 느낌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거울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어요. 첫날 사용 후 이 정도로 달라진 걸 보니 K뷰티가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제 피부는 더욱 생기 있어 보였고 화장을 할 때도 파운데이션이 더 이상 들뜨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었어요. 피부가 보습감을 유지하면서 화장이 훨씬 자연스럽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었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이제 저는 매일 K뷰티 제품들을 사용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매일매일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부모님은 저의 피부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사라, 너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화장품을 썼길래 이렇게 달라졌니? 부모님은 저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셨기 때문에 제 피부가 얼마나 예민하고 문제가 많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걸 보고 많이 놀라신 거죠. 저는 부모님께 K뷰티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 제품들을 권해드리기로 했죠. 어머니 역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민해지셨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엄마,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거 정말 효과가 좋아. 한번 써봐. 처음엔 어머니도 회의적이셨지만 제 피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머니도 저처럼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저에게 감사해 하셨죠. 사라야, 정말 고마워. 나도 이렇게 피부가 좋아질 줄은 몰랐어. 그 후로 아버지께도 남성용 K뷰티 제품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역시 면도 후 피부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저자극 제품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맞는 남성용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해드렸죠. 아버지는 처음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지만 한번 사용해보신 후에는 피부가 진정되고 편안해졌다는 느낌에 만족하셨어요. 부모님에게 K뷰티 제품을 추천하고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겪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그 이상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K뷰티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부 관리에 관한 관심이었지만 한국이 만들어낸 이 미용 철학이 어떻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K뷰티를 찾다 보니 그 안에서 한국 대중문화, 특히 K-팝과 K-드라마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스타들은 단순히 노래나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피부, 패션,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었죠. 그렇게 K-팝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된 계기는 BTS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K뷰티 제품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BTS의 Dynamite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개성 있는 스타일에 단번에 매료되었어요. 그들의 에너지와 자신감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종합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BTS는 단순한 가수들이 아니구나. 그들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어요.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많은 K-팝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패션은 언제나 완벽하게 음악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이 입는 옷 스타일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들이 무대에서 입는 화려한 의상은 단순히 퍼포먼스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패션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K-팝에 이어 자연스럽게 K-드라마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본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였어요. 그 드라마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청년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입고 나오는 옷들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했어요. 특히 주인공들이 입는 일상적인 옷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일상적인 패션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었고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거리, 카페, 음식점을 배경으로 한 장면들은 마치 한국의 실제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특히 서울의 패션거리에서 주인공들이 입는 옷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간결하면서도 트렌디한 룩이 한국 패션의 본질을 잘 보여주었죠. 저도 이 흐름에 따라 K-팝 아이돌들과 드라마 주인공들이 입는 K-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의 스타일은 단순한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한국 스타일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트렌디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한국 패션을 한번 따라 입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의 옷을 주문하고 그들이 자주 입는 오버사이즈 재킷과 청바지 그리고 모노톤의 심플한 셔츠를 입어봤어요. 그 옷들을 입고 나니 저도 그들처럼 자신감이 생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K-뷰티를 시작으로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 패션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전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요소가 되었어요.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하게 된 것은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 때문이었지만 점점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막 없이 그들의 노래 가사나 드라마 속 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첫 단계에서 마주한 것은 바로 한글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복잡해 보이는 문자를 내가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영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를 배워봤지만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이었죠. 영어에서는 불규칙한 발음과 철자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글은 그 단순한 원리 덕분에 모든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 작은 문자가 이렇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니 배울수록 매력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이 문자가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깊이 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드라마 속 대사나 K-팝의 노래 가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들 중에는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이나 한국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affection이나 attachment로 번역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적 유대를 의미하죠. 한글을 배우면서 이런 단어들이 가진 깊은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힌 후 자막 없이 K-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자막 없이 드라마를 이해하고 있잖아. 그 순간의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동안 자막에 의존해서 대사를 이해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언어를 직접 이해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온전히 내 귀로 듣고 느낄 수 있게 되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이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미세한 뉘앙스들이 자막으로는 전달되지 않던 부분까지 다가왔고 그 감정을 직접 느끼게 된 순간 저는 한글의 진정한 힘을 실감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적 정서를 담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죠. 이제 한글은 제게 K-팝과 K-드라마를 이해하는 도구를 넘어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어요. 한글을 통해 한국인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이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문화적 코드와 사회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익혀가면서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K-뷰티에서 출발해 K-팝과 드라마로 이어졌던 저의 관심은 이제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삶의 방식에까지 깊어졌죠.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마치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행과도 같았어요. 한글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 속에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공동체 정신이 녹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씨와 님 같은 호칭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담고 있어요. 특히 씨는 비슷한 직급이나 나이대에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호칭으로 님은 상대방에게 더 높은 존경을 표현할 때 사용되죠. 이는 한국 사회의 예의와 겸손의 문화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줬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을 배우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감정, 표현의 깊이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느낀 그들의 감정은 단순한 표면적 감정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과 사람 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는 제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이었고 한글 덕분에 그 감정의 미묘한 차이까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준 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결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반응을 보면서 느꼈던 진심 어린 환영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저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았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강하게 느꼈고 이 모든 것이 한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었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 달이었어요. 이 문자를 통해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죠. 그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정서가 한글을 통해 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는 저에게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으로 남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한글은 저에게 그 시작을 열어주었고 이제는 그 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한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문자를 배우기로 한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 중 하나였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앞으로도 저는 이 소중한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탐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